세상 사람들은 흠 하나 없는 백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우윳빛 피부처럼 매끄러운 표면, 티끌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결백함, 그리고 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비치는 그 완벽한 상태를 품격이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스스로의 몸에 난 흠집을 메우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얼룩을 지우는 데 진을 다 뺀다. 조금이라도 모난 구석이 보일까봐, 내 안에 투박한 진심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 위에 겹겹이 가짜 유약을 덧바른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결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백자 위에는 그 어떤 사람의 온기도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너무도 매끄러워 손을 대면 미끄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완벽함은 역설적으로 타인이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보면 감탄하지만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 정교함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떠올리며 뒷걸음질 칠 뿐이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닦아온 그 매끄러운 표면이 사실은 주변의 진심 어린 인연들을 밀어내는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의 정체를 마주하게 된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뺏고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가마 안에서 제멋대로 뒤틀리고 터져버린 찌그러진 사발이다. 불길의 변덕을 견디지 못하고 표면이 갈라졌거나 흙 속에 섞여 있던 돌멩이 때문에 우둘투둘 튀어나온 그 투박한 그릇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불량이라 부르며 숨기려 하지만 진짜 안목을 가진 자들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배어나오는 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찌그러진 곡선에서 불길과 싸워낸 치열한 생명력을 잃고 그 거친 표면에서 세월을 견뎌낸 숭고함을 발견한다. 완벽한 척 꾸며낸 백자는 남을 긴장시키지만 제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낸 사발은 남을 편안하게 잠재운다. 진짜 품격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내 안의 못난 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밑바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본래의 나다라고 당당히 내보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자신감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와 그것을 대하는 여유로운 미소에 마음을 연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해 왔는가?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행위는 결국 내 인생의 주권을 타인에게 상납하는 일이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기뻐하고 그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밤잠을 설친다. 내 기분의 주인이 내가 아닌 행인이 되어버린 삶은 얼마나 가련한가. 배려와 선함이 미덕이라 배웠으나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향기 없는 조화와 같다. 대가를 바라는 선의는 반드시 보상받지 못할 때 원망으로 변하며 그 원망은 당신의 품격을 안쪽에서부터 썩게 만든다. 이제 그 고단한 연극을 멈춰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그 투박한 흙의 본성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뀐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곁으로 모여든다. 당신의 틈새가 그들에게는 쉼터가 되고 당신의 솔직함이 그들에게는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품격은 채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는 지독한 갈증을 비워낼 때 저절로 차오르는 달빛과 같다.
이 영상은 단순히 처세의 기술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마 안에서 남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구워지기를 거부하고 나만의 결을 지켜내라는 단호한 권유다. 밑바닥을 보여라. 당신이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스스로 부술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는 사방에서 진실한 인연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자들의 비밀,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품격을 유지하는 법. 그 고요하고도 엄중한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당신의 상처가 보석이 되고 당신의 결핍이 풍요가 되는 그 역설의 미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타인의 평가라는 족쇄를 푸는 법,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평가권의 회수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저울 위에서 살아간다. 부모의 기대, 스승의 칭찬, 직장 동료의 평판이라는 저울추에 내 가치를 맡긴 채 그 수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가슴을 졸인다. 하지만 명심하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들의 안목과 기분, 그리고 편견에 달린 문제이지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누군가는 잡초라 부르고 누군가는 생명의 경이라 부르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든 꽃은 그저 제 자리에 피어 있을 뿐이다. 품격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일찍이 깨달은 자들이다.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않기로 단호히 결심한 사람들이다. 남이 나를 천하게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이 천한 것이요. 남이 나를 귀하게 본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 것일 뿐이다. 나를 향한 찬사와 비난이 모두 바람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의 저울에서 내려와 나만의 저울을 세우는 시작이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함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예의 바르다. 다만 그 예의가 남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닐 뿐이다.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만들지만 나를 위해 행하는 친절은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 남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푼 사람의 친절에는 비굴함이 없다. 그 당당하고도 맑은 기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기색을 살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겠는가? 오히려 그 불안함이 당신에게 전염되어 자리를 빨리 뜨고 싶어질 것이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남의 비난에도 허허실실 웃어넘기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 사람의 곁에 더 머물고 싶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취약성의 위력이다. 자신의 밑바닥을 가리려 애쓰지 않는 자의 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무언의 위로를 건넨다. 우리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아파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벽이 너무 얇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나만의 단단한 중심이 없으니 밖에서 던지는 작은 돌멩이에도 온 집안이 흔들리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며 자신의 중심을 잡았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멸시해도 그는 스스로를 학문을 닦는 선비로 정의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단호한 마음가짐,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품격을 만들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숨이 막힌다면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인정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노예가 될 것이요. 그저 나로서 존재하려 한다면 당신은 주인이 될 것이다.
타인이라는 거울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다. 그 일그러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여유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불가능한 야망을 버릴 때 찾아온다. 세상의 절반은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을 이유 없이 좋아할 것이다. 그 흐름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 때 고통이 시작된다.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당신이 자신의 밑바닥을 당당히 드러내며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귀한 인연들이 고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과 같다. 화려한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지는 않지만 그 깊고 고요한 물맛을 아는 이들은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그 샘을 찾아온다. 당신이라는 샘물이 맑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목마른 영혼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제 타인의 저울을 과감히 깨트려라. 그리고 당신만의 고요한 저울 위에서 당신의 가치를 새롭게 달아보라. 두 번째 비밀은 에너지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기분이라는 날씨에 맞춰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왔다.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돌아보고 상대의 목소리가 차가우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녹이려 아등바등한다. 친절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수고로움이 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구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먼저 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남에게 건네는 물 한 잔은 내 마른 목구멍을 쥐어짜 만든 눈물과 다를 바 없다. 품격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되 그 친절에 꼬리표를 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넉넉할 때만 베풀며 베푼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상대가 고마워하는지 나중에 나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에너지가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우물에 물이 넘쳐날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선함이다. 반면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자의 친절은 마른 우물바닥을 긁어내어 대접하는 것과 같아서 건네는 손도 받는 손도 늘 서글프고 위태롭다. 우리는 왜 선하게 살고도 늘 마음이 허기지고 억울한가? 그것은 당신이 베푼 선함이 사실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래의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너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말이다. 하지만 관계는 시장 바닥의 물건 거래가 아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당신의 배려는 순식간에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덩굴이 된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그 부자연스러운 압박을 느끼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당신은 억울해하며 더 큰 친절을 베풀지만 그럴수록 관계의 골은 깊어지고 당신의 자존감은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자들의 의외의 공통점은 그들이 때로 냉정해 보일 만큼 무심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며 동시에 타인이 자신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그럴 수 있다며 흘려보내고 누군가 나를 떠나도 인연이 다했다며 손을 흔든다. 이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기 보호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단단함에 매료되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에너지의 독립을 이룬 자는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 미움받아도 상관없다는 무감각의 경지에 이른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 수많은 모함과 멸시를 견디며
수백 권의 책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내 안의 학문적 열정과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평판 하나하나에 마음을 썼다면 그는 붓을 들기도 전에 화병으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설득하는 데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당신도 이제 그 지독한 인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살피며 만만한 호구가 되지 않으려 방어하는 데 쓰지 마라. 대신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 쏟아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당신의 밑바닥까지 온전히 껴안고 있을 때 당신은 굳이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난다. 태양이 꽃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꽃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듯 당신이 스스로 빛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진정한 배려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남에게 주기 위해 나를 깎아내지 마라. 내가 충분히 행복하고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 시작된다. 그때의 당신은 굳이 친절하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주변을 정화하는 품격을 갖추게 된다. 남 눈치 보지 않는 당신의 그 서늘한 자유가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로 다가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타인에게 향해 있던 당신의 안테나를 거두어 들여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이 타인의 기분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며 세상 그 누구보다 여유로운 품격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비밀은 고독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그가 사교적이고 화려한 언변을 가졌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압도적인 여유를 가진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보다 홀로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더 단단해진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무리지어 다니려 애쓰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죽이며 단톡방의 알람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것은 고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댈 곳을 찾게 되고 기댄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내 무게를 맡기는 일이 된다. 무게를 맡긴 자는 상대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품격은 무너지고 눈치는 시작된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 극단의 고독 속에서 비로소 군더더기를 걷어낸 본질의 글을 쓸 수 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깎아내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덧씌운 가짜 유약을 벗겨내고 본래의 투박한 흙을 만나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품이 서린다. 굳이 나를 알아달라 아우성 치지 않아도 그 깊은 침묵에서 배어나오는 존재감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다. 품격 있는 여유는 군중 속의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에게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곁에 있어도 좋지만 내가 떠나도 저 사람은 여전히 단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적당한 거리감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존중의 공간이 된다.
매달리는 사람 곁에는 피로감이 쌓이지만 홀로 서 있는 사람 곁에는 경외심이 고인다. 당신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대접하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라. 숲에서 가장 기품 있는 나무는 옆 나무의 가지를 기대지 않는다. 제 뿌리를 스스로 깊은 땅속 밑바닥까지 내리고 비바람을 홀로 맞으며 제 결을 지켜낸 나무만이 거대한 그늘을 만든다. 사람도 이와 같다. 남 눈치 보느라 제 뿌리를 뻗지 못하고 남의 가지 끝에 매달려 사는 인생에 무슨 그늘이 있겠는가? 그늘이 없는데 어찌 새가 날아들고 사람이 쉬어가겠는가? 당신의 밑바닥에 홀로 뿌리를 내리는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 고독의 깊이가 당신의 품격의 높이가 된다. 이제는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뒤에 숨지 마라. 폰에 저장된 수천 명의 이름보다 혼자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한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라. 당신이 스스로의 고독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추록하게 된다. 그 자유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여유이자 품격의 정점이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기에 그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만큼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곁을 내어줄 뿐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을 타인의 허락 없이도 온전히 누리겠다는 주인의식이다.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유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고독해져라. 그리고 단단해져라. 당신의 밑바닥이 깊을수록 당신의 여유는 넓어질 것이며 당신이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품격이란 결국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의 전유물이다. 결국 인생이란 남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내색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품격의 실체는 남의 시선이라는 정교한 칼날로 나를 깎아내는 정성이 아니라 내 안에 난 상처와 투박한 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배짱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완벽한 백자가 되어야만 타인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아는가?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위에는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지만 비바람에 깎이고 패인 바위 틈에는 빗물이 고이고 그곳에서 비로소 생명이 싹을 틔운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밑바닥과 빈틈이야말로 타인의 진심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웅덩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의 비밀은 간단하다.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 구걸하지 않는다. 구걸하는 자는 언제나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제 가치를 깎아내리지만 스스로의 못난 점까지 온전히 껴안은 자는 타인의 평가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남이 나를 어찌 천하게 볼 수 있겠는가? 남의 눈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방법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곳이 감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 있다. 타인의 생각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결대로 살아가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때 세상 또한 당신의 그 넉넉한 여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제 가짜 유약을 덧바르는 수고를 멈추라. 품격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아도 당당한 그 서늘한 기계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찌그러진 사발 같은 인생을 사랑하라.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배어 나오는 당신만의 흙냄새가 세상을 떠돌며 지친 인연들을 불러 모으는 가장 향기로운 초대장이 될 것이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홀로 서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단단해지며 당신의 주변은 당신의 그 고요한 품격을 닮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명작이다.